반갑습니다. 두산 퓨얼셀 대표 유수경입니다. 저는 오늘 그 수소 사회가 지금 화두가 돼 있는데, 수소 사회가 도래가 된 것과 사회 또 경제계의 변화,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은 그런 사회나 경제계 변화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수소 사회의 변화, 그 다음에 우리 두산 퓨얼셀의 전략과 비전,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 사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어떤 기후 변화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원인, 그래서 넷제로라는 얘기가 나오고 수소가 필요하다, 수소 사회다. 근데 왜 수소가 꼭 필요할 거냐?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고 기업들은 어떤 움직임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순서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캡처된 부분은 왼쪽은 19년 가을부터 20년 봄까지 호주에서 산불이 난 부분입니다. 이게 데일리 포스트의 표지로 나온 건데, 화석 연료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그 탄소, 굉장히 많은 탄소가 영향을 줘서 이런 기상 이변이 생긴다라는 표시고, 그다음에 코비드, 지금 뭐 다 팬데믹인데 뭐 대략 오늘 정도까지 해서 1억 7천만이 지금 감염이 됐고 374만 정도 사망이 일어났던 굉장히 큰 이제 기상 이변에 대한 결과인데요. 사실 이 기상 이변은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올해인가 그 고성 산불도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했었고, 또 요새는 반도체 품귀, 그게 이제 TSMC 대만도 지금 굉장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또 지난 3월에는 또 텍사스 쪽에 극심한 한파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 다 수고, 그 일대가 전부 블랙아웃이 된, 이런 것이 모든 게 다 기후 이상 변화인데, 이 기후 변화의 기후 위기가 사실은 앞으로 또 식량 위기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식량 위기의 이제 원인이 되는 부분을 그 국제기구는 다 탄소, 온난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거를 이제 규정을 했고, 이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하는 게 2015년, 16년부터 이제 시도가 됐던 그 파리 협약이고, 195개국이 지금 거기에 가입을 해서 파리 협약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파리 협약에서 탈퇴했다가 이제 바이든 당선되면서 다시 들어왔고, 그다음에 44개국이 2050년, 2060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나름대로의 목표와 전략과 정책을 좀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IEA 국제 에너지 기구, 여기서 이제 2050년 넷제로에 대해서 지난 5월달 레포트를 낸 걸 보면, 지금 온실가스의 주범 온난화, 탄소는 그 75%가 에너지 섹터에서 지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아까 제철에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또 운송하고 사용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지구 온난화의 75%를 차지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IEA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해서 그 각국이 좀 강력한 에너지하고 기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걸 주문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데이터로 보면 그 2030년까지 지금 풍력, 태양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또 전기차 부분을 또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지구온난화 쪽에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 2050년 넷제로를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탄소 저감을 할 거냐, 탄소를 캡처할 거냐, 그다음에 그린 수소로 갈 거냐, 그 세 가지로서 IEA에서도 2030년 이후에 더 필요한 기술은 어드밴스드 배터리 기술, 그다음에
수소 수전의 기술, 그다음에 카본 캡처 기술, 이거를 뭐 명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가 또 기업들 간의 노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수소냐라는 거죠. 지금 이 온난화에 대한 대응으로 이 그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가 필요한데 왜 수소냐라는 건데, 이 수소는 진짜 그린 에너지입니다. 카본 프리한 에너지가 되고, 또 기존에 우리가 가솔린이나 내추럴 가스에서 얻을 수 있는 열량에 비해서 하이 에너지 덴시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소를 활용하면 작은 사용으로 더 큰 에너지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인데, 이 수소는 이 지구 우주상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게 수소입니다. 75%가 수소로 되어 있고, 이 수소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 그린 소사이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수소가 되는 거고, 수소는 지금 석탄이나 석유 같이 마찬가지로 에너지 캐리어를 쓸 수 있어서 수소가 필요한 곳에 오지에까지 수소를 전달해서 우리가 클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해서 이제 수소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수소가 또 특별하게 우리가 취급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제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존의 석탄이나 석유는 매장되어 있는 자원인데, 이 수소는 기술 자원입니다. 우리가 기술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디에 매장되어 있지 않고 그냥 판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술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소가 지금 앞으로 지구 온난화, 이 넷제로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럼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사실 수소는 꽤 오래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1874년 줄 베른 신비의 섬, 그때 이제 물을 떼어서 살자, 수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때부터 지금은 한 150년이 흘렀고요. 197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수소 경제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1974년 미국에서 국제 수소 협의 기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50년 흘렀고요. 제레미 래프킨이 2002년에 앞으로 한 20년 후면은 수소 사회가 올 거다라고 한 데서 지금 20년 흘러서 지금 수소가 막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이 된 겁니다. 이 리뉴어블 에너지에 대한 LCOE는 2010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전 국가별로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싸게 그 태양이나 풍력으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국가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수전의 기술도 2014년에 비해서 지금 절반으로 좀 떨어져서 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 수전의 설비를 통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는 게 지난 10년 동안 많은 부분의 변화가 돼서 지금은 수소로 우리가 경제성을 논하면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수소, 어떻게 우리가 수소를 자원화해서 활용을 할 거냐라는 쪽으로 다 달라붙었고, 2050년 넷제로를 위해서 지금 각국이 다 자기의 목표를 얘기하고 있는데, EU하고 독일은 2030년까지 40기가 5기가와트의 수전의 용량을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고, 오스트레일리아는 리뉴어블 에너지가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그린 수소 생산의 최대 국가가 되겠다고 하고 수출을 하겠다는 목표를 냈고, 일본은 운송 저장에 대한 기술을 더 확보를 해서 수입을 해서 이 사회에, 그래서 530만 가구에 이제 가정용 연료전지를 보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 미국도 이제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소 생산 단가를 2불대 선으로, 킬로그램대 2불대 선으로 만들어내겠다고 각자의 목표를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를 보면 2019년에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21년 지금 수소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국회에서 CHPS 법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 맞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제 만들어져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수소법으로 운영하는 거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퍼스트 무버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우리는 수소경제 로드맵에 2040년까지 수소 생산이 526만 톤, 그 다음에 생산 단가 3,000원 이하,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수소 연료차, 그 다음에
충전소, 그러니까 2040년까지 620만 대 1200개의 충전소를 보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레오실 퓨얼셀은 발전소도 2040년까지 내수 8기가 포함해서 총 수출까지 해서 15기가를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가정용 빌딩에서도 2.1기가와트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수소 사회에, 수소 경제에, 수소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 산업 생태계로 보면 어떻게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해서 제대로 활용을 할 거냐 하는 게 주 산업 생태계가 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각 기업이 수소 생산, 운송, 저장, 그다음에 활용에 다 뛰어들고 있어요. 좀 아까 포스코에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고 블루수소, 그린수소, 또 운송, 저장 다 뛰어들고 있는데 저희 두산도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에, 그린수소 생산에 지금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저장, 액화 수소 쪽에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용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앞서 있긴 하지만 일단 선박용으로 지금 두산에서 추진하고 있고, 드론 지금 뭐 많은 매스컴에서 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충전소 기술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부분 들어가 있는 게 그 전기 발전 쪽으로 두산이 들어가 있어서 수소 생산 또 저장 활용 쪽에 전방위적으로 저희 두산도 같이 이 기업들의 활동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소 사회라고 하는 게 지금 수소의 필요성이 기후 위기, 식량 위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들어낼 거냐 하는 쪽으로 전 세계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우리나라도 법을 제정해서 가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수소 관련된 산업계, 경제계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두산 퓨얼셀은 그런 산업이나 경제가 변화하는 데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산 퓨얼셀이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퓨얼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퓨얼셀이라는 것에 대한 장점, 그다음에 우리 두산 퓨얼셀이 가지고 있는 PAFC만의 강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산 퓨얼셀은 PAFC 기술을 갖고 있고, PAFC 기술로 퓨얼셀, 발전용 연료 전지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발전소를 건립하면 롱텀 서비스를 같이 추진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 주총 때 또 추가한 거는 수소 생산과 수소 충전소까지 운영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 2014년에 UTC라는 미국 업체가 아폴로 우주선에 이제 연료전지를 탑재했는데, UTC의 연료전지 사업부를 2014년에 두산에서 인수를 했고, 그 두산에서 인수를 한 다음에 2016년부터 이제 미국 공장을 제대로 다시 복원을 해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와 동시에 한국의 익산에 한국 공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장은 2017년에 미국하고 똑같은 규모의 그 공장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2019년에 이제 한국 공장만 별도 법인으로 분리가 돼서 지금 두산 퓨얼셀이 탄생하게 됐고, 지금 두산 퓨얼셀은 21년이니까 이제 2년, 3년 차 된 아주 이제 신생 기업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누적 수주가 488메가 지금 수주를 했고,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소 사이트에 34개 사이트에 지금 344메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개 사이트는 지금 인스톨을 해서 지금 그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에 괄목할 만한 실적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지금 21년 400명으로 한 40배 성장을 했고, 지금 2020년에는 부생 수소만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도 완공을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가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퓨얼셀이라는 게 뭐냐? 왜 그 연료 전지라고 얘기했냐?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퓨얼셀은 이 수소하고 산소가 전기 화학적인 반응으로 해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그런 이제 기계 장치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수소가 들어오면 그 촉매, 전극에서 촉매, 높은 열로 촉매를 만나면 수소 이온하고 전하, 일렉트론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럼 일렉트론이 이제 움직이면서 전력이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수소 이온은 그 전해질을 통과해서 공기층에서 들어온 산소하고 만나서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료전지는 전기하고 물을 생산하는 수소가 들어와서 그런 이제 장치가 되는데, 전지라고 하는 이유는 일렉트론이 움직이면서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는 배터리 원리랑 똑같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지라고 붙인 건데, 사실은 발전기죠, 발전기. 근데 이제 이 여기 도표를 보면 수소가 들어와서 일렉트론으로 녹아져서 저쪽에서 물이 돼서 나갑니다. 전기가 나오고. 근데 반대로 보면 이 연료전지 기술은 이 전기와 열을 생산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물이 들어오면 그 캐소드에 있는 촉매층하고 전기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물을 수소로 분리할 수 있어서 수전의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연료전지 기술 가지고 수전의 설비로 수소를 만들 수도 있고, 연료전지 설비로 전기와 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료전지 기술을 가지고 그 넷제로 때 지금 뭐 다 중요하다고 보는 넷제로에서 이 연료전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쭉 보면, 그 생태계가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인데, 이 생산 부분에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전의 설비가 가능하고요, 연료전지 기술로. 그 다음에 운송 저장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활용 면에서는 지금 승용차, 상용차, 버스, 트럭, 기차까지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이 비클, 모빌리티 쪽에 어플리케이션이 충분히 있고, 또 선박이나 지금 최근엔 비행기, 드론까지도 이제 많이 활용화가 되고 있고, 또 가스 충전을 할 수 있는 수소 생산을 하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충전 시스템도 지금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발전소 쪽에 이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가장 많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발전용. 그래서 이 연료전지 기술이 넷제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생산과 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활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료전지에 대해서 조금만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이제 화석 연료하고 비교하면 이 에피션시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기존의 화석 연료는 대단위로 만들어서 송배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와 열이 생산이 돼도 열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연료전지는 소규모로 분산 전원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도 쓰고 열도 써서 90% 정도의 그 활용률, 효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존의 가스 쪽이랑 비교를 하면 이 CO2 또 미세먼지 쪽이 일단 천연가스만 쓸 경우에는 탄소 저감 장치로 쓰일 수가 있고, 수소로만 동작하게 되면 완전 탄소 프리로 해서 그린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설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퓨얼셀에 대한 장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랑 비교하면, 리뉴어블 에너지는 리뉴어블 에너지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거기에 비교했을 때 퓨얼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일단은 가동률입니다. 이 태양이나 풍력은 자연의 이제 상태에 많은 의존을 하게 되지만, 퓨얼셀은 계속 가스를 공급하고 수소를 공급해서 쭉 하기 때문에 95% 정도의 가동률을 보일 수 있고, 또 같은 면적에 굉장히 많은 생산량,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고, 여기 표에 보이는 거는 이 축구장 기준으로 봤을 때 연료전지를 썼을 때랑 풍력,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동률하고 또 이 용적률 이런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산, 또 가동률, 또 미세먼지, 그 용적률 이런 면에서 이제 강점을 다 갖고 있으면서 이 PFC가 별도로 갖고 있는, 사실 이 고정형 그 연료전지에는 PA, MC, SO 해서 퓨얼셀의 그 전해질을 기준으로 해서 PAFC, MCFC, SOFC라고 얘기하는데, PAFC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오퍼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출력 변환에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PAFC 저희는 그 제품의 구조가 계질 모듈이 있고 전기를 생산하는 스택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컨트롤하는 전기 ESM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 단위로 구성을 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연료에 대한 그 활용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LPG, LNG, 수소에서 연료에 대한 플렉시빌리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가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모델 변경에 대한 플렉시빌리티가 있습니다. 다른 SOFC나 또 MCFC하고 다르게 PAFC만이 갖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여기 표에서 보는 거는 지금 코카콜라 미국 공장에서는 로드 팔로잉에 실제로 저희 제품을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동안에 이제 그 천연가스 모델뿐 아니라 LPG 또 수소를 쓸 수 있고 이거는 언제든지 가변할 수 있는 3 플렉시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건 LPG, LNG 듀얼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연료전지가 다 천연가스를 써서 사용하는 모델인데 저는 LPG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을 했고 올해 12월 달 그 광주 상무 지역에 이제 LPG 모델이 다 반입이 될 거고 내년 상반기에 LPG, LNG 듀얼 모델이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할 건데 저거는 LPG하고 LNG를 겸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스 값이 싼 것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보다 경제성 있게 이거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나라는 워낙 도시가스 보급이 잘 돼 있지만 전 세계를 보면 도시가스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럴 때는 LPG 모델로만 또 가동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향후 세계 시장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PAFC 기술로 저희들이 또 만들어낸 또 하나의 중요한 작품은 수소 모델인데 지금 대산 지역에 하나케미칼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가지고 지금 50메가와트를 지금 공장을 건립해서 지금 1년 반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이 내추럴 가스 모델이 보통 42% 전기 효율, 그다음에 45% 열 효율, 그래서 한 85%에서 90% 효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선 전기 효율만 50%가 되고 뭐 열은 마찬가지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85%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다 높은 열 전기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부생수를 쓰지만 그린 수소가 뭐 공급이 되면 언제든지 클린한 청정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 사회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이 충분히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그 천연가스 모델은 저희들은 이제 제품의 구조가 계질 모듈이랑 또 스택 모듈이 구분되어 있어서 이 계질 모듈만 바꾸면 기존의 제품도 완전 수소 모델로 다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델 변경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겠고요. 이 수소 모델은 지금 대산 그린 에너지에서 굉장히 효율이 좋고 97%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효율이 좋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PAFC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지난 4월에 그 포천시하고 가서 이 한중 합작으로 해서 스마트 빌리지 거기에 스마트팜에 대한 MOU를 맺었는데 지금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그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난방비가 전체 운영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경우에 겨울 5개월을 운영할 때 한 20억 정도의 난방비가 드는데 그거를 휴열셀로 가능하면 여름에 냉방, 겨울에 난방, 그래서 1년 냉난방을 다 유지를 하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20억이 15억 정도로 4분의 3 정도의 비용으로도 1년 내내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설비 응용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린 수소가 되고 수소 모델이 되면 수소 모델에서는 물이 나옵니다. 지금 내추럴 가스 모델은 그 내추럴 가스를 계질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물을 계질하는 데 써서 물이 바깥으로 나오질 않는데 지금 수소 모델은 이제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된 물이 계질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공업용수로 쓰이거나 농업용수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대산에서 쓰이는 그 수소 모델은 거기서 나오는 물을 그 하나케미칼의 공정윤수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수소 모델로 해서 스마트팜을 하면 이 스마트팜의 PPLT 한 대에 하루에 4톤의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나대산같이 50메가의 공장을 하면 114대가 되고 기본적으로 100대라고 보면은 하루에 400톤에서 500톤의 물이 나오기 때문에 뭐 매일 나올 수 있는 물이고 청정한 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수소 모델을 활용한 이 스마트팜은 이 농작이 되게 어려운 척박한 그런 이제 땅들에도 가서 그 우리가 이 팜을 운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 투자가 같이 들어왔던 포천시에서 지금 중국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포천시에서의 이제 진행상을 보고 그 동북 삼성의 똑같은 모델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트라이젠 모델은 가스공사하고에서 국책 사업으로 지금 개발을 해왔고, 요거는 지금 PAFC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델인데, 이 앞에 계질하는 리포머 부분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셀스택 부분이 모듈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리포머 부분을 키워서 이 전기도 생산하고 열도 생산하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생산을 만들어낸 게 우리가 트라이젠이고, 지금 이제 올해 실증을 거쳐서 내년에 이제 시장 사고파를 참 할 예정인데, 수소 생산이 돼서 수소 충전소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PAFC는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전기는 이제 그리드에 물려서 이제 판매하는 거로 했는데, 뭐 전기차가 되면 바로 전기차 충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복합 충전소의 그 활용 가능성이 높고, 또 열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전기, 수소, 열 해서 이제 우리가 트라이젠이라는 모델이 개발이 됐고, 이것이 올해 실증을 하면 내년에 이제 상업화가 돼서 충전소로 지금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료전지에 대한 장점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PAFC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두산 퓨얼셀은 사실 PAFC만이 지금이 갖고 있는데, 지금 그 영국 세레스 파워랑 해서 SOFC 기술 개발을 지금 스타트했고, 개념 설계가 끝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SOFC, PEMFC 테크놀로지를 더 확장을 해서 지금 저희가 이 발전은 SOFC하고 PAFC를 통해서 발전 시장을 더 강화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개념으로는 PAFC, 트라이젠 기술이 활용이 될 거고, 그다음에 선박용으로는 SOFC로 해서 지금 그 선박용에 저희들 시장에 뛰어들어갈 거고, 일렉트로라이저는 PEMFC로 일렉트로라이저 수전에 지금 올해 이제 국토부 그 국책과제 저희들이 주관으로 해서 지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전에 PEMFC로 수전의 연구가 지금 시작을 막 했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쪽에는 PEMFC 쪽으로 저거는 뭐 좀 설명드리겠지만 트럭이나 버스 이런 쪽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앞으로 이 발전용 PAFC 발전용에서 이 SOFC, PEMFC를 활용해서 발전, 수송, 또 충전소 다양한 분야까지 저희들이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선박용입니다. 선박용은 발전 시장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 발전 시장은 정책 시장입니다. 국가가 지금 지원 정책을 만들어줘서 끌고 가는 거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지금 발전용이 많이 활발하게 되는데, 이 선박용은 IMO 규제에 의해서 규제에 의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2050년 IMO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 선박의 수명을 25년, 30년 정도 잡는다고 치면 대략 2025년부터는 이 선박에 대한 요구가 지금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최근에 나비게이트,
또 한국조선해양 같이 MOU 맺으면서 지금 선박용으로도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은 규제 시장이기 때문에 정책 시장하고 달라서 뭐 많이 커질 거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전해 부분입니다. 수전해는 지금 알칼라인 수전해가 가장 쉬워서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알칼라인 수전하고 팸 수전해 차이는 팸 수전해가 좀 더 고순도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팸 수전해 설비는 팸의 동작이 온도가 되게 낮아서 쉽게 온오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은 팸FC도 꽤 이 수전해 시장에서 역할을 크게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팸FC에 대한 기술 개발을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부분인데 2030년, 2035년 대개 이제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2035년이면 서울 지역이 내연기관에 대한 등록은 안 받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내연기관에 대한 생산은 다 중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서 지금 이 전기차가 이제 이 승용차 부분에서는 대세가 되겠고 또 상용차나 버스 트럭 부분에서도 이 전기차가 또 배터리에 대한 또 혁신 개선 때문에 이제 거기에는 뭐 아무래도 공존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특히 이제 이 대형 버스나 트럭이나 최근엔 기차까지도 얘기가 되는데 커다란 파워를 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장시간 가야 되는 이런 특성 때문에 이 모빌리티 부분도 이 수소 파워팩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는 아마 전기차하고 공존할 건데 저희들은 시장을 이렇게 지금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쪽도 팸 기술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PA, SO, 팸FC의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개발해 들어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 PA는 지금 수송 모델까지 개발했고 LPG, LNG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개발을 했는데 지금 HPS 제도가 올해 이제 법제화되고 내년에 이제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익산 공장이 63메가로 2017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산성 향상을 해서 90메가 공장으로 키웠습니다. 그거를 270메가 공장으로 내년 상반기에 가동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시작하는 HPS에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을 해서 규모의 이제 PAFC 발전 용량을 그다음에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또 내년에 이제 트라이젠 설비가 또 충전소나 이런 쪽으로 침투하면서 PAFC 기술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쓰일 수 있고 270메가와트는 스마트팜이나 기타 다양한 용도에 지금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SOFC는 작년에 이제 세레스 파워 영국에 이제 라이센싱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개발을 해서 2023년에 지금 SOFC 공장을 완공을 해서 셀 스택을 만들고 2024년부터는 SOFC로 발전용 설비가 지금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상업화될 수 있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박용어는 나비게이시나 한국조선해양 같이 MOU를 맺었고 2025년부터는 이 실제로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지금 기술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팸FC는 올해 이제 국제과제로 수전에 가동을 연구 시작을 했고 내년에 이제 실증을 통해서 23년에 상업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우선은 제주도에 이제 잉여 리니어블 에너지를 써서 수전에 그린 수소를 하는 실증 단지를 이제 가져갈 계획이고 그다음에 해외로 나가서 이제 해외 쪽에서 같이 연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모빌리티는 지금 파트너사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획대로 가면 여기도 2024년, 25년이면 우리가 모빌리티에 대한 또 버스 트럭에 대한 이 파워팩을 만들어서 이 전반적으로 이제 연료전지 기술을 전부 다 활용하는 그런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글로벌 넘버원으로 플레이어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발전형 연료전지 시장이고 이게 정책 사업이라 지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규모를 키우고 쫓아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는 건 해외로 가야 되는데 해외는 규제 시장이라 해야 되고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쪽의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수전의 부분이라든가 또 선박용이라든가 그런 쪽에 지금 기술 개발을 해 들어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PEMFC, SOFC 또 지금 가지고 있는 PAFC로 뭐 농업이라든가 또 클린 에너지 발전이라든가 열을 활용하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 대표, 제가 초대 대표이사인데 정말 단단하게 좀 만들어 놓고 이 두산 퓨얼셀이 정말 그 글로벌 넘버원 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다지고 또 후배들이 쭉 이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투자를 좀 해주시고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넘버원의 꿈을 곧 이루기를 저도 역시 기원을 하면서 저희가 질의응답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앞쪽에 앉아 계시네요. 먼저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그 대표님 설명해 주신 대로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수소 경제를 밀고 있으니까는 사실 두산 퓨어스를 좀 초기는 되게 편안하게 바라보는데, 이게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뒤편에 설명해 주신 이제 뭐 글로벌 넘버원이 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해외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선박 쪽이 될 것 같은데, 이 해외에서 성장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뭐 가시적인 매출이 나오는 시점을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무작정 2025년, 뭐 2030년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게 회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박보다 저희는 이제 수전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수전의 기술이 이제 PEMFC 기술로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연구원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수전의 부분이라서 아마 2023년, 4년이면은 수전해로 이제 플레이어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제 지금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케팅 영업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도에 이제 뭐 해외나 국내나 이렇게 가시적인 매출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약속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수전에는 2023년에 이제 이 실증을 거치면 그때부터 마케팅을 하면 아마 24년 정도면 수전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기대를 그렇게 목표를 좀 가지고 있고, 또 이 선박용으로는 지금 이 나비게이트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지금 곧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되면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목표가 2025년 지금 저희들이 선박을 공급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저희들은 그 기본 설계 표준을 선박사한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라서, 그게 되면 조인트 벤처도 더 클리어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두산 퓨얼셀이 계획대로 잘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25년 매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솔한 답변 더해 주셨는데요. 네, 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받아보도록 하죠. 네, 질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린 수소와 연료전지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료전지에 대한 강점들을 자세히 소개해 주셨는데, 고정형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핵심이 되는 기술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형 연료전지니까 이제 발전용 시장을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발전용 연료전지에 활용되는 기술이 포스코에서 했던 MCFC 기술, 그다음에 SK가 지금 하고 있는 그 SOFC 기술, 그다음에 두산이 하고 있는 PAFC 기술이 있는데, 이 SOMC PA의 퓨얼셀이잖아요. 요게 이제 전해질의 내용입니다. 이제 솔리드 옥사이드냐, 몰튼 카본이냐, 포스포릭 애시드냐. 근데 이제 그 전해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수소가 들어와서 수소가 이온으로 분리가 돼서 전하가 돼서 전자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수소 H 플러스 이온이 전해질을 통해서 이제 캐소드로 가서 물로
이제 뭉쳐져야 되는데 요거를 통과하는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SO는 800도가 되고 몰트는 650도가 되고 저희는 200도씨가 돼요. 그러니까 그 기술에 맞게 이 온도를 잘 유지하면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저는 핵심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PA는 200도씨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수명이 보장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실제로 실증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세레스 파워로 SOFC 우리가 기술 개발을 도입한 거는 세레스 파워는 800도씨 SOFC인데 800도씨가 아니고 600도씨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600도씨 동작을 한 거는 전해질 그 막을 솔리드 옥사이드를 굉장히 얇게 만드는 기술이 세레스 파워에 있어서 600도씨 동작이어서 기존의 800도씨 동작의 SOFC보다 수명이 길 거로 지금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600도씨 SOFC를 개발하고 있는데, 질문해 주신 그 퓨얼셀 고정형 연료전지 발전의 핵심 기술은 그 전해질을 이제 컨트롤하는 온도, 그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기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기술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진행 관계상 한 가지 정도 질문을 더 받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 전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중간에 이제 수소 외에도 다른 대체 에너지로 뭐 풍력이나 태양광 언급해 주셨었는데, 수소의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수소의 경쟁력이 궁금합니다. 또 뭐 그 외에도 이제 중간에 언급해 주신 가동률이나 용적률 이 부분 말고도 수소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해 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수소 가격,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전 세계 굉장히 유수한 기업들이 다 달라붙어서 어떻게 이제 그 그린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출 거냐인데, 결국은 규모의 경제도 같이 따라줘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술의 발전이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킬로그램당 2불 언더 그 정도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킬로그램당 3,000원 이하의 이제 가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그 수소로 전환할 수 있는 촉매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 유니스트나 카이스트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촉매 기술이 얼마만큼 쫓아와 주느냐에 따라서 이 효율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단가가 떨어질 거고, 뭐 그쪽하고 많이 상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수소의 단가를 낮추는 거는 어떻게 산학 협동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빨리 도입을 하고 그 값싼 촉매를 활용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이 무르익은 부분은 이 리뉴어블 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굉장히 많이 싸졌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도 좀 비싼 상태이긴 하지만 해외 또 다른 부분들은 리뉴어블 에너지에 대한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이제 수전의 설비가 되면 해외 쪽에서 더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더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운송 기술이 또 쫓아와 줘야 이제 되는 부분인데, 또 저장 운송에 이제 달라붙어 있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지금 수소 단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산학 협동이나 또 싸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좌우할 거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수소의 차이점이요, 그죠? 하여튼 수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탄소 프리예요, 진짜. 근데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정말 하이 덴서티인데, 천연가스의 3배, 가솔린의 4배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 쓰는 거에 비해서 수소를 쓰면 같은 1g, 4g을 쓸 걸 1g만 쓰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소에 대한 가치는 저는 기술 자원이라는 데 있다고 봐요. 다른 건 매장 자원이에요. 우리나라 석유, 석탄, 가스, 석탄은 있죠. 석유, 가스 내고 싶어도 없거든요.
근데 수전해로 통하면 우리는 수소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수소가 가지는 가치는 기술 자원이라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내노라 하는 기업들도 달려드는 이유가 이거는 자원을 만들어내는 거고 자원의 독립이 되기 때문에 수소는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치를 더 배가시켜 주는 거는 석탄이나 석유가 같이 에너지 캐리어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 우리가 수출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이 전부 기술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잘 맞는 산업 아닌가. 뭐 석유 없어서 해고 싶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기업도 다 좋은 성과를 내겠지만 두산 퓨얼셀도 연료전지 기술을 가지고 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소의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